7월 12일입니다. 지금은 월요일 밤 10시 5분이고 오늘 일을 다 마치고 씻고 나오니까 건물 안쪽은 낮 동안에 달아올라 가지고 더운데 밖에는 시원합니다. 꽤 시원해 가지고 좋네요. 그래서 영상을 또 생각나는 주제가 있어서 켜봤습니다. 낮에 제 구독자분이신 것 같은데 댓글을 남기셔가지고 누가 보든 말든 간에 정말 열심히 그 유튜브 남기시네요. 이렇게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저를 응원한다고 그런 댓글을 남기시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영상 조회수가, 근데 저는 이 정도도 충분히 기적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메이저급 그런 유튜버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충분히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있고, 구독자만 하더라도 저는 왜 이런 구독자가 저한테 남겨져 있는지 의아할 정도로 과분하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저는 제 인생 기록을 계속 영상 기록으로서 일기로서 남겨간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도 있기 때문에 구독자라든지 조회수에 상관없이 계속 하는 거거든요. 원래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우리 아버지가 영농일지를 얼마의 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검정색 왜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서 기업체에서 연말에 되면은 이렇게 노트 나오잖아요. 집에 작은 아버지들이 이제 그거 갖다 주시면 아버지 그걸로 이제 영농일지를 기록을 상세하게 써가지고 농협 직원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자고 이렇게 제안할 정도로 기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걸 닮아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일기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모아놨던 그 라면 박스에 한 3-4박스 있던 일기를 다 버려버렸어요. 그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좀 아깝긴 한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블로그도 좀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영상 일기로서는 충분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지런히 남기고 있는 편이에요. 머리 시커먼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게 무슨 속담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이제 나돌지 않습니까? 그 말이 오늘은 이제 마치면서 생각이 나가지고요. 저는 누군가를 거두고,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는 뭐 머리 시커먼 짐승은 안 거두고 내치고,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건방진 표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었더랬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생을 만나자마자 자, 이제부터 나는 스승이고 너는 제자다 라고 관계 설정을 제가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나면, 뭐 저는 일방적으로 한다 치지만 그 상대방이 저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오롯이 자기가 받아들여야, 스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스승과 제자다 이런 표현 자체도 제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좀 주의하는 편이에요. 그러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이 비주얼에, 이런 지력에, 이런 스펙에 내가 어디에 내세울 때가 있어가지고 누군가를 뭐 거둔다 만다 뭐 가르친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겸손 떠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제가 어떤 인간에 대해서 조금 태도가 달라진 것은, 뭐 예를 들자면 매트 리들리의 본성과 양육이라는 그런 어떤 아젠다, 그런 책 같은 거 전혀 뭐 접하지 않았을 때도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 이런 상상은 감히 해보지 못했는데,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뭐 그래도 그때 제가 과 2등으로 들어갔었더랬어요. 입학 성적이. 그러니까 기숙사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권한이 주어지더라고요. 기숙사 사용하고 축구 동아리에 들어가서 축구하고, 지금도 새까맣지만 새까맣게 해가지고 축구하고 형들하고 그 운동장 잔디밭에서
떡볶이 시켜가지고 막걸리 먹고 참 좋았어요. 태권도 동아리 들어가가지고 또 운동도 좀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놀아요. 물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은 아 이게 대학교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는데 마침 이제 그때 동네 선배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옷을 나름대로 이제 챙겨 입으려고 넥타이를 제가 그때 맬 줄 몰랐어요. 아마 지금도 제가 아마 못 맬걸요. 방법은 아는데 자주 안 매니까 직업상. 그래가지고 넥타이를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지나가시다가 보자 하면서 이제 넥타이를 이렇게 매주시는데 아버지는 이제 평생 농부로 살아셨으니까 손에 이제 지문이 없죠. 거칠게 막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넥타이 올이 이렇게 따닥 벗겨지면서 당겨 올라가면서 막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눈물을 참느라고 정말 식겁을 했거든요. 그래가 넥타이 다 매고 그날 결혼식 가고 난 뒤에 제가 생각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를 변화시키자. 내 먹여 살린다고 평생 저렇게 농사 지은 사람이 있다. 저 사람도 남자고 한 인간인데 새끼 키운다고 저렇게 몸이 망가지고 할 정도로 살아왔다. 나도 좀 달라지자. 정신 좀 개조되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지원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지원할 수 있는 부대는 예를 들자면 뭐 UDT도 있고 특전사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부대들이 좀 있잖아요. 빨리 가기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딱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해병대였고, 우리 또 친형이 그때 군복무를 해병대에서 하고 있었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거기에 이제 친근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가게 되었죠. 의도 자체가 그 부대 특성 자체가 지원병제지만 제가 지원하는 의도 자체가 나를 정말 담금질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가득 찼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평하건대 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뛰어들어가지고 학교는 복학 그때는 당장은 안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 생활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쭉 왔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성인 무술, 성인 위주 프로 태권도, 뭐 실전 무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도장 창문하고 차에다가 붙이고 그렇게 막 다녔어요. 그때는 제가 우리 수강생이 제일 작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건대 그때 47명이 있었거든요, 성인들이. 그때 당시로 따진다면 전국에서 제일 많았겠죠. 그 성인 파트만 본다면. 근데 나름대로 이제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계속 운영을 해왔고, 지금은 이제 주력이 초등학생으로 바뀐 상황이에요. 저도 그때는 운동도 되게 세게 하고 또 세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를 들어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 나름 학교에서 이제 시쳇말로 일진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우리 도장에 많이 들어왔더랬습니다. 그때 우리 도장은 이제 글러브를 착용하고 발차기와 손기술, 권투와 태권도와 결합된 그런 식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다이나믹하고 재밌고, 뭐 낙법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사람 한 6명 막 쫙 뛰어넘어가고 막 격파도 기와장 깨고 막 이런 식도 하고 하니까 그게 뭐 애들한테는 자기들이 매료됐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학생들도 많이 오고 농땡이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결석이 잦아지거나 그 집에 부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애 좀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시면 제가 시내까지 찾아가가지고 극장 앞에 우 모여 있는 그 고딩들, 중딩들 이렇게 잡아가지고 도장까지 불러와가지고 빠따 치고 막 그때 좀 그랬습니다. 근데 다행이랄까? 그때 배웠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35살이고 제자인데, 그건 확실히 제자입니다. 자기도 늘 스승으로 저를 깍듯하게 모시고 수시로 전화도 하고 가끔 기회 되면 술도 한 잔씩 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고, 그 제자의 동생도 태권도를 배워왔고 지금 현재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족 같은 느낌, 또 책임감도 있고 뭐 그런데요. 반면 또 굉장히 모든 걸 쏟아 넣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더랬어요. 쏟아 넣어가지고 인재를 만들자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던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 욕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나 돈 벌면 빨리 좋은 차 타고 붕붕붕 거리면서 뭐 이렇게 말이지 뭐 유명 브랜드 옷 입고 성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이라 하잖아요. 하차감 즐기면서 이렇게 좀 뻗대고 산다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폼 나는 비주얼도 아니고 저는 일 욕심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다양한 컨셉, 또 다른 동네에다가도 막 이렇게 해보고 싶고 또 다른 분야의 사업도 좀 해보고 싶고 해서 일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돈이 필요한 거죠. 저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일 욕심이 있고 꿈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필요한 돈이 조달이 돼야 되니까 그 돈을 또 벌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때 이제 다른 동네 그 제가 원하는 컨셉을 하고 싶은 그 성인 컨셉을 하고 싶은 동네가 있었는데 여기 경주에 용강동이라고 하는 저기 동천하고 용강동 사이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굉장히 위치가 좋은 건물이 딱 나온 거예요. 건물이 이제 매매할 수는 없고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이 나온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양성해 놨는 사범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좀 제자들은 있었지만 너무 안타까워가 일단 건물주인을 찾아가 보기나 하자. 그냥 이 얼굴이나 트고 인맥이나 만들어 놓자 싶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왔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이고 예 다음에라도 인연이 되면은 또 합시다라고 이제 그분도 굉장히 이제 젠틀하게 저를 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고향 동네가 어디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이제 대답을 하고 그 동네에 내 친구가 있는데 라고 이제 그분도 말씀하시고 친구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또 우리 작은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또 반갑게 또 인연이 되고 그분은 상당한 재력가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인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그것을 계기로 내가 원하는 데에 사람을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꿈은 확장되지 않는다. 역시 인재론이다. 그때는 제가 책을 읽고 이런 시점도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나도 좀 달라지자라고 해서 다른 계기도 있었지만 독서도 좀 많이 하고 뭐 경영 관련 책이라든지 이런 독서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오면서 그 전에 저한테 있던 남자 사범이 있었는데 후배이면서 사범이었는데 정말 제가 철딱선이 없을 때 지금도 철이 없습니다만 철딱선이 없을 때 저를 만나가지고 한 몇 년 있는다고 아마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 후배 생각하면 지금도 좀 미안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 후배도 도장 다니는 성인반 여성하고 눈이 맞아가 어쨌든 가정을 이루고 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제가 기여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고 난 뒤에 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한테도 이제 사범 생활하면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100%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가 쏟아부으면서 가르치고 정말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한 번씩 마주치면 불편한 관계가 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 설정 자체도 저는 좀 조심하는 편이지만 나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않는다라는 느낌까지 갖게 되니까 좀 밴댕이 같은 생각이지만 차라리 그때 내가 컨택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둬버릴 걸 굳이 내가 제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시켜보고 이렇게 했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후회가 된다. 이런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좋은 소리도 별로 못 듣는 것 같고 해서. 근데 인간은 그렇잖아요. 인간을 반으로 딱 정말 쪼개가지고 동질의 인물을 이런 컨셉으로 삶을 살게 해보고 저런 컨셉으로 삶을 살게 해보고 그래서 비교치를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 설정을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지는 그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어떤 한 사람은 그래도 내가 좀 잘해줬는 것 같은데 고맙다는 소리는 좀 듣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속 좁은 기대를 일말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상대방은 내가 저 인간 안 만나고 그 시절을 보냈으면 더 잘 나갈 수 있을지 않을까,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돈 빌려주는 사람, 돈 빌려가는 사람 마음이 다르듯이 누구나 그렇게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대가 커지면 사람은 옹졸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대가 컸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옹졸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벗어내고 나면 옹졸함은 없어지고 저도 다른 시야로 눈을 뜨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도장의 사범하고 대화를 하다가 우연하게 그 일이 떠올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걸 쏟아 넣는 경우도 있지만은 짧게 조금 쏟아 넣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쏟아 넣는 표현도 좀 금방지죠.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있다. 수강생이 학부모가 있다. 학부모도 저에게 돈을 주는 것도 쏟아 넣는 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돈의 가치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유형, 무형의 지적 가치, 어떤 가치를 주는 것도 쏟아붓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방도 나에게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가치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마 태권도 지도자들도 그렇고 아마 작년에 뼈저리게 많이 느꼈을 거예요. 코로나라고 해서 후다닥 다 숨어들어서 도망가면서 아마 문자를 남기거나 직접 통화를 해서 관장님 나중에 뵐게요 라고 이렇게 어떤 갈무리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정말 입 싹 닫고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때 아마 제 이웃의 몇몇 선배 관장, 후배 동료 관장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런 같은 생각을 갖더라고요. 야, 내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진짜 저런 식으로 사라질 줄은, 순삭이라고 하잖아요. 몰랐다, 이런 생각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잘해줘봐야 아무 소용없다, 나도 내 챙길 거 챙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가면 원점으로 생각이 돌아갑니다. 내 챙길 거 챙기고 한다는 그 자체가 내 능력을 보여줘야지만 상대방과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내가 감정적으로 정이 들어가든 외형적으로 어떤 기술적이라든지 뭐게 결과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게 들어가든, 어쨌든 내가 내 능력을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올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 지나면 또 정을 주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을 주려고 노력하자 라는 게 아니라 정을 안 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저는 정을 좀 주는 본성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한테 저럴 수 있나? 라고 이제 밴댕이 소가지로 돌아서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데,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본성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쏟아붓고 정을 주고 나중에 돌아서서 그만큼 안 돌아온다 싶으면 또 그걸로서 학습하고, 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내가 뭔가 미흡한 게 있겠지, 내 더 성장하자라고 하는 플러스 되는 그런 에너지로 동력을 삼으면 되는 것이지, 저게 내가 저렇게 해줬는데 저렇게밖에 나한테 감정을 표현을 못해? 두고 보자. 내 니 잘 되는 꼬라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건 안 되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스펙 딸리고 비주얼 딸리고 지력 딸리고 다 딸리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일 욕심과 에너지만큼은 좀 충만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무식이 충만한 게 아니라 에너지만큼은 충만하게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에너지라도 있는 게. 물론 이제 자본력 받쳐주지 않고 능력 받쳐주지 않는데 객기만 넘치는, 객기의 에너지만 넘치는 건, 그건 설익은 정말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일적으로 업력이 쌓이고 이렇게 하면서도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가면서도 에너지가 계속 쌓이는 걸 느끼니까, 갖고 있는 걸 느끼니까 참 감사하다. 그나마 그게 어디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렇게 이제 넋두리를 하고서도
내일 되면 또 새롭게 만나는 인연들. 태권도장도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이에요. 새롭게 만나는 인연들이 굉장히 이제 바뀌거든요. 빈자리에는 누군가가 또 채워주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저는 또 성인반을 하다 보니까 성인반을 저는 되게 재밌고 좋아해요. 성인반에 또 성인 수강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재밌고 꼬마 아이들도 귀엽고 꼬마 아이들의 학부형들도 여러 가지 타입들을 만나면서 또 제 경험치로 축적을 하고 그런 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 시커먼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런 표현은 건방지고 거만하게 하지 말자. 누구든지 나와 컨택이 되면 나는 변함없이 에너지를 쏟아낼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역량 내에서.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에 요만큼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한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 누군가가 야, 네 어린애들 어이 해가 코 묻은 돈 받아 묻고 학원업 그거 뭐 기껏 해봐야 사람 모아가지고 뭐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누군가가 표현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정말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시커먼 짐승 거두는 건 아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는 말아야 되겠고, 결국 모든 일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잘 만들어가고 나 역시도 내 스스로 누군가한테 배우거나 또 내 동력으로서 더 성장해 나가고 더 갈고 닦고, 아직까지 사춘기다, 언제나 사춘기다, 이런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이제 새까맣잖아요. 흰머리 약간 이렇게 들춰보면 가끔씩 있어요. 제가 지금 염색한 머리가 아니고요. 제 또래들은 염색을 다 한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직까지도 머리가 새까매요. 47년생이신데 47 돼지띠죠. 아직 머리가 새카매요. 여기 조금 하얀 머리가 조금 있고 아버지가 아직 머리카락이 새카맣어요. 제가 다른 걸 모르겠는데 그걸 유전적으로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염색 안 하고 머리가 이렇게 새카매요. 그래서인지 뻗쳐 올라오는 에너지가 아직 셉니다. 일 다 마치고요. 우리가 나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 많고 하지만 이런 업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사는 이야기도 이렇게 소소하게 남겨놓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저도 이렇게 또 스스로 이제 말을 꺼내면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백이라고 하는 게 사색의 성격도 사색의 기능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남기고 이러는 게 여러모로 저에게는 아직까지는 유익한 것 같아요. 또 성격이 비교적 좀 솔직하다 보니까 이런 걸 잘 털어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한 주도 정치 방역질 잘 견뎌내시고 날씨는 더워 빠졌는데 마스크는 지금 계속 끼는 답답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처사를 하시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